오늘은 먼저 양문석 그 후보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석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에 첫 번째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갖다가 한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금고는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요 그 위에 어떤 정부 부처가 있냐면 금융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그 위에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주지도 않아요. 그 새마을금고 무너져도. 하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도 공동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4월 1일부터 조사를 갖다가 했었는데 혹시 미진한 게 있을까봐 금감원에서 조사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원장이잖아요. 이복현 원장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이복현 그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는 회색의 문제가 아니다. 흑백의 문제다. 맞으면 맞고 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양문석 후보가 편법을 써서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복현 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건 편법의 문제가 아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범죄냐 그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는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으면 뭐 변제 의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담보가 충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 뭐 이자 같은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대출금을 다 상환해도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밝혀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 양문석 후보의 딸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쇼핑몰 만든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새마을 금고에다가. 왜냐하면 그걸 보면 뭐죠?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사업이냐? 통신 판매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옷 같은 거 그거 뭐 그 인터넷 쇼핑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5억어치를 구입했는데 뭘 구입했겠습니까? 뭐 그냥 뭐 옷 같은 거 뭐 한 영수증을 갖다가 냈겠죠. 그런데 그 물품을 갖다가 그 물품을 팔았다라고 하는 회사가 폐업한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서 그 다음에 1억 원은 수년 전에 폐업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없고 이게 다 거의 다 허위 문서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기사를 봐서 그래. 어떤 기사를 갖다가 봤냐면 그 PD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저축은행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부실하다 그 이야기. 그렇죠. 여기도 깡통 저기도 깡통 새마을금고 터질 게 터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경이 아마 한국경제인 것 같은데 신문 한경에서 1288곳을 전수조사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그 양문석 후보와 같은 그러한 그 규정을 위반하는 탈법 그러한 그 범죄적인 그러한 대출을 갖다 남발해가지고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부실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누가 손해를 받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터졌습니까? 우리나라가 97년 IMF 때 그때는 은행이 대출을 그냥 저렇게 적당히 대충 누구 전화 받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가지고 터진 게 IMF였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도 비슷해요. 저축은행이 남의 돈 가지고 은행이 자기 돈입니까? 다 예금주들의 돈이지. 그 남의 돈 가지고 뭐 여기다가도 투자하고 저기다가도 대출하고 그러다가 저축은행 사태 터졌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깡통금고가 많다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지난번에 그 IMF 때나 저축은행 때나 한번 이걸 갖다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이런 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 양문석 후보와 비슷한 그러한 대출이 언제 있었느냐? 그
저축은행들 관련해서도 있었는데요. 그 저축은행 관련해서 그게 적발돼가지고 그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대표들부터 쭉 징계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 징계, 기관 경고 같은 것들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여기가 아니고 저 멀리 있었다. 하나 더 멀리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거를 양문석 후보가 파고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있었잖아요. 그 PD님. 이게 2019년 12월 16일에 나왔던 12.16 대책이에요. 맨 왼쪽을 갖다가 보면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 아니겠습니까? 관리 강화한다. 둘째 줄에 빨간색으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아파트는 31억 2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5억짜리 2개 삼고도 남는 거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건데 사업자 대출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거는 저게 주택담보대출이지 뭡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사업자 대출은 더 유리한 게 저거는 마지막에 그냥 일시적으로 그 원금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저 양문석 후보 같은 그런 케이스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뒤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러면 저렇게 아파트 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값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벌고 이런 일들이 양문석 후보 관련해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또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금고에 그 예금했던 그 예금주들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수 없으니까 정부 세금으로 그걸 갖다 또 메꾸는 거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새마을금고가 일을 해왔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 양문석 후보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총선 끝나고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와서야 야 양문석 후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나한테 간접적으로 다 오는구나 그렇게 그 후회해봤자 손해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양문석 후보가 아마 타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당장 회수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네. 왜 손해 안 보겠습니까? 어쨌든 돈이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0억 정도 벌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저것 김의겸 후보도 그랬어요. 세금 떼고 못 떼고 해가지고 흑석 김의겸 선생님도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번 돈은 이만큼인데 거기서 이건 세금 떼고 이거 결국 기부했겠죠. 기부한 거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자기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만 기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문석 후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좀 착잡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